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사실 뭐 요즘 달달이 책을 사고 있진 않긴 하잖아요. 제가 하울 영상을 매달 꾸준히 올렸었나? 또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아무래도 요즘 막 옛날처럼 막 작정하고 열 몇 권씩 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가끔 밖에 서점 나가거나 중고 서점 갈 때마다 조금씩 구매를 하는 편인데, 그동안 생방송에서는 몇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한 10월부터 제가 샀던 책들을 여러분들께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산 책 하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월 말 때쯤인가 모임이 있어서 서울 책보고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브이로그도 여러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서울 책보고에서 4권인가를 사왔던 것 같아요. 사실 4권인지 5권인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일단 제 눈에는 4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4권 맞겠죠. 자, 그중 첫 번째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커트 버니것의 아마겟돈을 회상하며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이긴 한데 가격이 좀 비쌌어요. 7,5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서울 책보고에서 7,500원이면 꽤나 큰 가격이라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단행본 한 권 치고는 말이죠. 아마 이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커트 버니것의 아마겟돈을 회상하며 라는 책은 커트 버니것이 죽은 이후에 그의 유고작들을 모아서, 미발표 원고들을 모아서 이렇게 엮어서 출간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꽤 많은 단편들이 실려 있어요. 몇 개야? 13개의 단편들이 이렇게 실려 있거든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커트 버니거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단편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게, 저도 매일 하루에 뭐 2편, 3편씩 읽으면서 참 이 작품 덕분에 웃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커트 버니것이 진짜 이 유머가, 어떻게 글로 사람을 웃기는 게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커트 버니것의 유머는 글로서 사람을 웃게 만드니까요. 주로 제가 읽은 편들 중에서는 이 드레스덴의 경험을 살린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커트 버니것의 대표작인 제5도살장 역시도 드레스덴에서의 살았던, 그러니까 폭격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경험 자체가 상당히 충격이 컸었고 의미가 깊었었나 봐요. 이렇게 미발표 원고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이야기로 나타나는 걸 보니 말이죠. 어쨌든 좀 간만에 유쾌한 작품 읽고 싶어서 커트 버니것이 보이길래 구매를 했던 책이고요. 뭐 요즘 재미있게 마지막 독서로 읽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소담에서 나온 치지 토나리의 안녕 언젠가라는 작품입니다. 가격은 3,500원. 혹시 이 작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작품이 영화화된 적도 있을 거예요. 치지 토나리라는 작가를 제가 일본 작가 중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거의 웬만한 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 안녕 언젠가를 읽었었고 샀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빌려줬는지 아니면 제가 뭐 어디다 팔아치웠을 리는 절대 없고, 그래서 안 갖고 있는 책이라서 요번에 보이길래 뭐 다시 읽는다기보다 그냥 갖고 있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뭐 내용 자체는 불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긴 해요. 소재가 다소 자극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옛날에 한창 이츠지 토나를 좋아할 때 사서 읽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간만에 다시 읽어봐야 되나 생각이 들긴 하네요. 세 번째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포로스터의 브루클린 풍자극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을 많이 보셨으면 제가 지난날 뉴욕 3부작을 리뷰하기도 했었고, 포로스터의 작품 뭐 달의 궁전도 읽어봤었고요. 그리고 거대한 괴물도 읽어봐서 총 3권인가를 읽어봤었죠. 포로스터의 작품이 저에게는 좀 취향에 상당히 저격당하는 느낌이어서 종종 포로스터 작품이 보이면 이제 사곤 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서울 책보고에서 브루클린 풍자극이라는 포로스터 작품이 보이길래 3,000원? 구매. 내용은 잘 모르지만 포로스트의 작품은 대체적으로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작가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래서 즐겁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보면은 약간 달의 궁전과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뭐 읽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뉴욕에 이어서 브루클린까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미국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역시 포로스터의 환상의 책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전 볼 때마다 이 브루클린 풍자극도 그렇고 이 환상의 책도 그렇고, 뉴욕 3부작은 기념판이니까 그거 디자인을 빼면은 하나같이 약간 어지럽다는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두 작품이 좀 심한 것 같은데, 표지가 좀 너무 산만하다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너무 색깔이 컬러풀해서 오히려 뭔가 손이 잘 안 가는 느낌? 이 책 역시도 장편이긴 한데 내용은 아예 뒤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목이 좀 끌리잖아요. 환상의 책이라니. 또 책 덕후니까 환상의 책이라고 하면은 뭔가 끌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서점 가면 이런 제목 보이면 좀 흥미가 생기시지 않으신가요? Nope. 어쨌든 그래서 구매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포러스터의 작품 2권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권이었죠. 요렇게 아마겟돈을 회상하며 안녕 언젠가, 브루클린 풍자극, 환상의 책까지 서울 책보고 10월 말에 가서 이렇게 사왔던 책입니다. 아직은 요 아마겟돈을 회상하며만 읽기 시작했고 나머지 책들은 읽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유는 현재 밀려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10월 말?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아마 10월 말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인터넷 서점으로 잠깐 여러분들과 고민을 하면서 생방송에서 구매를 했던 책이긴 한데요. 한번 또 2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책은 한강 작가의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라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한강 작가의 소설집이고요. 제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대부분 갖고 있긴 한데 아직 읽어보지 못한 단편집이 하나쯤 더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여타 기타 저서까지 포함하면 아마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이 몇 권 정도는 더 있긴 할 텐데 정말 간만에 한강 작가 작품이니까 한번 사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었어요. 꽤 오랫동안 제 장바구니에 들어있던 작품이기도 했었거든요. 뭔가 좋은 작품을 읽고 싶고 감상적이고 싶을 때, 글을 읽으면서 감정에 취하고 싶을 때 한강 작가의 작품이 제게는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이건 좀 웃긴 말이지만 저는 한강 작가의 작품은 중고로는 구매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아마 옛날에 첫 작품 정도만 중고로 구매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무조건 신품으로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가에 대한 한강 작가에 대한 제 팬심이겠죠, 아무래도. 중고로 사는 게 그 작가에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작품이 읽혀지고 남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뭔가 한강 작가의 작품은 모두 신품으로 사서 고이고이 소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내 여자의 열매 한 권 구매해 보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간만에 읽어볼 한강 작가의 작품이 또 어떤 감정을 제게 주고 또 얼마만큼의 글을 쓰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동시에 좌절을 안겨줄지. No, God, please. 그 다음 그때 같이 샀던 책이 책세상에서 나온 까미의 칼리굴라 5회라는 작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까미 전집이거든요. 책세상에서 나왔던. 근데 요 작품이 좀 재밌는 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 꽤 오래 걸려서 왔어요. 아마 재고가 현재 많이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까미 전집을 항상 사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세상에서 따로 이렇게 검은색 판본으로 특별판으로 나왔던 전집이 있었는데 그게 총 한 19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서울 책 보고 갔을 때도 13만 원인가 본 적이 있고. 근데 제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고 한 번에 전집 같은 걸 구매한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 넘기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쉽긴 해요. 그걸 들고 오긴 했어야 되긴 했지만 이만하거든요, 진짜. 근데 지금 어쨌든 딴 데서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좀 구하고 싶긴 한데 이렇게라도 좀 까미의 전집을 하나하나 모아서 읽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역시나 절판된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다 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중고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잘 뒤져봐야겠죠? 이 작품 특히나 저는 칼리굴라가 조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까미가 항상 한 주제에 대해서 극작품 하나, 소설 하나, 에세이 하나 이런 식으로 작품을 이제 3부작 느낌으로 썼었는데 이 칼리굴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방인 시지프 신화와 더불어서 부조리의 3부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작품이고 저도 항상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어쩐 일인지 좀 구하지도 못했었고 차일피에 미뤄왔던 것 같아요. 간만에 까미 작품을 또 다시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칭 타칭 주위에서 거의 이제 까미 덕후라고 말하는 제가 아직 읽지 못한 까미의 작품이 참 많다니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들 이방이나 시지프 신화는 몇 번을 읽었으면서 말이죠. 어쨌든 요거 기대하고 있고요. 뭔가 똑같은 한 권의 책이지만 마음이 풍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좋아하는 작가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며칠 전인가 저번 주엔가 S24 홍대점을 다녀왔어요. 중고서점을.
마침 홍대에서 약속이 있었고 이 독서모임 인원들과 좀 시간을 보낼 겸 해서 홍대의 예스24 중고서점을 처음으로 가보았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브이로그도 찍어오긴 했는데 편집을 일단 해야지 올라가니까 그건 좀 기다려 주시고, 거기에서도 역시나 5권을 사왔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만 가서 책을 구매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쩌겠습니까. 서점을 가는 이상 책을 사야 되는 게 약간 버릇처럼 돼버려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이 예스24 중고서점 홍대점에서 사온 첫 번째 책은 성석재 작가의 투명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성석재 작가의 작품을 저는 메리도 괴리도 없이라는 작품을 하나 읽어봤었고, 첫사랑이란 단편집이 있긴 한데 요거를 옛날에 사놓고 아직 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장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성석재 작가의 장편은 제가 처음 읽는 게 될 것 같은데, 일전에 이제 생방송에서 한 분이 이 투명인간 성석재 작가 작품을 읽고 성석재 작가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 기존에 읽었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 작품은 진짜 좋다고 느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눈에 마침 보이길래 요게 5,880원에 이렇게 업어왔습니다. 상태도 상당히 좋고 예스24가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긴 진짜 서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투명인간이란 제목은 어쩐지 허버트 조지 웰스의 작품, 그 투명인간이 떠오르긴 하는데 분명히 다른 이야기의 작품이겠지만 기대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파스칼 키냐르의 빌라 아말리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뭔가 파스텔 톤이 상당히 이쁜 느낌이긴 한데 분명히 제가 이 작품을 예전에 한번 추천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생방송에서 아마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긴 하지만 이 파스칼 키냐르라는 작가가 은밀한 생의 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안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그냥 지난번에 추천받았던 게 문득 머릿속을 스치면서 이렇게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5,400원, 비싸지 않은 편이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좋은 작품일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은 들긴 합니다. 근데 중고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 가름끈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뭐 이거야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저에게 이 작품을 추천하신 분 혹시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해넴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주제 사람하고의 눈뜬 자들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이상한데 사실 이 작품 말고 흰 책 있죠. 눈뜬 자들의 도시. 아니 뭔 소리야. 눈 먼 자들의 도시. 흰 책 눈 먼 자들의 도시가 있잖아요. 그게 좀 대표작이고 그 작품 이후에 요게 나온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눈 먼 자들의 도시는 읽어보긴 했었거든요. 영화로도 개봉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책이 없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번 통계를 이 정도면 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분명히 읽어봤는데 안 가지고 있는 책들이 좀 몇 권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따져보면 한 대여섯 권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통계를 내기가 힘든 게 없는 책을 어떻게 기억해? 없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눈먼 자들의 도시도 제가 읽어봤으나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매하기보다는 요 눈뜬 자들의 도시를 안 읽어봤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눈먼 자들의 도시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긴 했었어요. 근데 요 주제 사람하고 알고 보니까 노벨문학상도 받았었고 그 후속작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어서 요번에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 눈먼 자들의 도시만큼이나 재미있는 느낌을 줄지는 과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날 한 분이 말씀해 주시기는 그 정도로 재밌진 않았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읽어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책은 요거 조금 고민했었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왔던 그레고리 머가이어라고 되어 있어. 맥가이어는 아니구나.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그레고리 머가이어의 위키드 1 알파바와 글린다 편입니다. 요게 제가 원서를 갖고 있잖아요. 저번날 보여드렸던 것 같아. 아이고 또 꺼내야 돼. 예전에 제가 원서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위키드라는 원서를 복학하기 전에 패기 있게 원서를 읽어보자 생각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 작품의 좀 특징이라 하면은 요렇게 옆면, 이게 초록마녀 이야기, 오지 이야기, 초록마녀가 뭐 주인공이다 뭐 그렇게 들어왔는데 옆면이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상당히 이쁘지 않나요? 그죠? 물론 내부는 초록색은 아닙니다. 내부 초록색이면 너무 읽기 힘들 것 같은데
특성상 뭔가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옆면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작품은 그렇게 되어 있진 않네요. 그죠? 요거까지 따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요게 시리즈가 엄청 많대. 6권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요거를 저 원서를 사놓고도 결국에는 안 읽어가지고 거의 펼치지도 않고 안 읽어가지고 그 다음 시리즈가 있는 것도 몰랐었는데 요번에 중고점에서 여러 권 꽂혀있길래 왜 이렇게 많지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시리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6권 제가 이렇게 긴 장편을 뭐 하리포터 같은 거 말고는 잘 안 읽긴 하지만 궁금했어요. 원서로 가지고 있는데 안 읽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채감도 있었고 그래서 1편 먼저 한번 중고로 이렇게 구매해서 읽어보고 그 이후에 재미있으면 2편, 3편 천천히 또 구매해서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어서 6권까지 쭉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김주영 작가의 장편소설 홍어라는 작품입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 문학동네 한국문학 전집이잖아요. 제가 항상 추천하고 하는 한국문학 전집. 이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시리즈 중에서 저는 요 전집 시리즈를 상당히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전집 시리즈들을 요즘 한 권씩 이제 골라서 사고 있는데 대부분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 문학 좀 괜찮은 게 뭐 있지? 뭐 옛날 거를 포함해서든 요즘 거를 포함해서든 라고 하시면은 요 문학동네 한국문학 전집에서 나온 시리즈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후회하실 만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요 작품을 제가 내용을 알고 구매한 것은 아니긴 해요. 그냥 제가 이 시리즈를 좋아하니까 마침 딱 한 권이 보이길래 구매를 했던 거고요. 김주영 작가의 사실 성함도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작품은 역시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 작품 한번 기대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품마저 좋으면 이제 뭐 거의 문학동네 이 한국문학 전집 시리즈는 그냥 믿고 읽는 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들어가나? 자, 이렇게 11권. 그러니까 서울책보고에서 4권을 샀었고 인터넷으로 2권을 구매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5권에서 이렇게 한 권까지 손이 왜 이래? 어쨌든 11권을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간 사왔는데 저도 뭔가 이렇게 찔끔찔끔 사니까 이거를 하울로 보여드리기가 너무 적은 양이라서 에이 뭘 보여드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몇 개 샀던 거 모아놓고 나니까 보여드릴 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하울 영상이라는 게 사실 제가 읽고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서 많이 말씀드릴 게 없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작품이나 궁금해 하셨던 작품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반가운 마음으로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읽고 싶은 작품이나 읽어보신 작품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같이 한번 책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따지자면 11월 달의 책 하울은 아니고 그간 사왔던 소개하지 않았던 책 하울 영상이었고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쌀쌀하고요. 독서할 때도 발이 막 시리고 이렇습니다. 옷 충분히 챙겨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겨울 독서도 꾸준히 그리고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